그 때문에 제가 두 번 놀란 것 같아요. 메이신 때문에 한 번 놀랐는데 이렇게 구정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오전 11시부터 또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이라는 저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하게 원래 저희가 연휴 기간에는 강의를 없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잡혔다가 홍보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최남훈 부회장님이 너무 쉬는 기간이 요즘 구정 연휴가 길죠. 그래서 믿음이 깨져버릴까봐 오실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 분이 오더라도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구정 전날하고 오늘 2시에만 저희가 강의 일정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거라는 거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크라운 다 갈 수 있는 그런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게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누가 어떤 정보를 주더라도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문을 닫고 들으면 어때요? 전부 내가 부정적일 때 모든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선글라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라도 정확한 정보를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좀 오픈을 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 긍정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저도 여기에 네트워크, 뭐 다단계라고 얘기하죠. 유통, 또 지금 뭐 펀드 이쪽에 전혀 사업을 안 해본 초짜입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경험이 없을 거예요. 경험이 없는데 경험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잘못하냐? 그거는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뭔가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내가 내꺼화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효율을 높게 사업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원래 주어진 이 PhD 자료에 의해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게 됐고 한 번도 유통에 대해서 안 하는 사람이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말 그대로 엔지니어입니다. 기아자동차에 제가 13년 근무를 하고 전자공학을 전공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옛날에 우리 속담에 손머슴이 사람 잡는다고 얘기하죠. 제가 어설프게 전자 쪽을 공부를 좀 했다는 이유로 남들이 그 좋아하는 대기업, 평생직장 이거를 제가 그만두고 나왔을 때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평생직장 대우도 많이 해주고 남들은 돈 쓰고도 들어가기 힘드는데 그만두고 나오니까 어때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 가족, 그 다음에 친구들 다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예, 미친놈 소리도 듣고 역시 사업을 해봤는데 그렇게 사업이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혼자 모든 거를 개발에서부터 유통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뭐를 처음에 사업을 했냐, 전자 전공을 하니까 그만둘 때 당시에 IT가 대기업 순위도 바꾸고 또 앞으로 전자화 시대가 가니까 IT 쪽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매일같이 신문에 나온 거예요. 신문에 나오니까 어때요? 한두 번 나왔으면은 제가 그만 안 뒀겠죠.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세뇌가 돼요. 그래서 IT가 대기업 순위도 바꾼다는 그런 신문들이 나오니까 저도 한번 크게 성공을 해보자 해가지고 IT 쪽을 택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거기에서 생각이 짧았던 부분이 뭐냐, 저는 제조업의 단말기를 생산하는 그런 통신 모뎀을 개발을 했던 거예요. 차라리 서비스업 쪽에 제가 눈을 돌렸어야 되는데 엔지니어다 보니까 어때요? 서비스 쪽에는 저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개발하는 데만 저는 오로지 포커스가 그쪽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말기 개발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인터넷을 썼을 때 처음에 어떻게 썼어요? 전화선으로 해가지고 조그마한 담배깡만 한 걸 앞에다 컴퓨터 앞에다 끼워가지고 썼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모뎀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엔지니어가 아니고 그쪽 전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근데 그
단말기를 개발을 했는데 통신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제조. 그걸 한 5년간 하다가 접었어요. 절대 도저히 안 되겠다. 속도에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 접고 깨끗이 그때 당시 재고를 접으니까 금형부터 케이스부터 파셜 부품부터 하니까는 한 3억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걸 깨끗이 폐기쳐버렸어요. 부품 아답터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판매도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다 접어버렸어요. 그걸 판매하려고 하면은 뭐예요? 사람이 너무 추해지고 또 미련을 못 버리니까. 그리고 제가 서비스업에 도전을 한 겁니다. 한번 제조업에서 실패했으니까 제가 제조업은 절대 않겠다 개발을. 그러고 서비스업에 도전을 한 거예요. 서비스업에 도전을 했는데 뭐 했냐? 우리 지금 알뜰폰 모르신 분 없죠? 알뜰폰이 뭐예요?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MVNO 망을 임대해 갖고 서비스하는 회사 보고 알뜰폰이라고 해요. 그 알뜰폰이 나오기 전에 저는 MVNO 사업을 단어도 없었을 때 영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제가 2004년도에 서비스를 했던 거예요. 14년에 2004년도. 그래서 너무 잘 되다 보니까는 5만 개를 제가 임대해 가지고 서비스를 했어요. 망을 LG 거. 잘 되니까 뭐냐? 옛날에 속담에 우리가 잘 되면은 똥파리도 끓는다고.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꼭 한 명이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대중을 상대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지 않고 혼자 개발만 해가지고 대기업에 납품만 했잖아요. 단말기도 SK나 KT나 제이콤에 그때 당시에. 근데 통신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은 다 상대를 하죠. 근데 저같이 다 똑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서울보증증권에서 보증서 3천만 원짜리 끊어오라 그러면은 어때요? 자기 명의로 해가지고 자기가 돈 벌려고 하니까 정확히 끊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서울보증이 다 신원 확인할 거고 근데 3천만 원짜리 보증서를 잘 되니까 사기를 치려고 의도적으로 남의 명의 거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제가 공급해주면 그걸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 도용해가지고 대포폰으로 다 날려버려요. 지금은 제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 왜 없냐? 제가 10억 원어치에 쉽게 얘기하면 사기를 당하니까 LG에다 그 얘기를 하고 매스컴에 나가게 되면 LG 이미지가 추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LG에서 막는 거예요. 매스컴에 흘리지 말아라. 그 대신 10억에 제가 사기를 맞았는데 50% 5억은 탕감을 해주겠다는 LG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하죠. 그리고 나머지 5억은 그럼 어떻게 했냐? 제가 모집해 놓은 고객을 다 넘겨주는 조건으로 한 사람당 16,000원 받은 거예요. 그리고 5억을 퉁친 거예요. 저는 깨끗이 손들었어요. 깨끗이 손들고 나니까 남는 거는 뭐만 남았어요? 부채만 남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 개인 돈도 썼지만은 대출도 받았고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파산까지 한 겁니다. 파산하게 되면 어때요? 쉽게 얘기하면은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서 최고의 엘리트. 그때 당시에 와이프도 공무원이었고 저도 기아자동차 다녔으니까 잘 나간다고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어요. 근데 파산해보니까 완전히 추락한 거죠. 국내에서 제가 노가대 쉽게 얘기하면 건설 현장이죠. 건설 현장에서 가니까는 그때 당시에 7만 원 주고 일단. 근데 이자도 못 내요. 그러니까 3주 만에 제가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신용 불량이나 파산에 대해서 얘기 안 한 데가 어디? 일본이. 근데 제가 일본을 가게 된 게 기아자동차 근무한다 그랬죠.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은 승진을 하려고 그러면은 영어나 일어, 토익, 토플, JPT 이게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승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어를 했던 거예요. 왜 일본어를 했냐? 기아가 맞지도 않고 기술 제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무조건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국내에서 거의 조립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일본어.
일본에 가면은 파산이나 이런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지죠. 일본에 가서 중소기업을 취직을 했는데 우연히도 한국에 삼성전자, LG전자, 라인 자동화 라인을 설치하는 크린 리프트, 쉽게 얘기하면 엘리베이터예요. 한 대에 그때 당시에 60억 정도 한 거예요. 그거를 공장 자동화 하는데 제가 한국 지사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때 당시에 대기업 다니면은 월급이 보통 한 대리 과장급이 3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월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돼요. 실제는 한 600밖에 안 돼요. 근데 1000만 원까지 되느냐? 제가 지사장이다 보니까 일을 할 사람들은 어때요? 한국의 인력사무소에서 40명에서 50명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10,000원씩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500만 원이 더 남는 거죠, 월급에.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을 받고 제가 일을 1년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1년이 딱 지나니까 그 전장은 어때요? 공장은 설비가 증설이 되거나 신규 공장이 있을 때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한국의 지사장이니까 대만의 TSMC 파운드리 업체죠. 시스템 파운드리 업체. 거기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외에는 중국어는 하나도 못해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 가가지고 사람들 교육시켜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들어간 게 아까 얘기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한다고 그랬죠. 서비스업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에는 뭐예요? 남의 거를 제가 영업을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직접 만들어 보자 플랫폼을. 그러기 위해서 뭐 했을까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제가 다시 취직을 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는데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월급 차이가 2배가 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때 당시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근무 경력이 있거나 상장회사에 근무한 사람들은 월급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줘요. 고급 인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150만 원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중소기업에서 주는 거 플러스 150만 원 지원받으니까 대기업 수준은 안 되더라도 일할 만 나죠. 그러게 4년을 제가 근무를 했어요. 4년을 근무를 했는데 스마트폰이 딱 보급이 된 거예요. 스마트폰 보급이 되니까 어때요? 스마트폰이 앞으로 우리 생활을 바꿀 거다. 세상을 바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급률이 7%, 2010년도에 보급이 시작됐는데 7% 보급이 될 때 제가 그만두고 또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또 저희 가족들, 친구들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 문제. 왜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냐. 제가 중소기업에 가서 이제 근무한다는 거 4년을 했으니까 가족들이 뭐 다 알잖아요. 임원으로 가니까는 차도 줘. 그 다음에 정년퇴직 없어. 사장이 대표죠. 대표가 일 잘하니까 뭐예요? 평생 자기하고 일하자 그래. 정년퇴직 없이. 근데 그만두고 남들 명예퇴직하고 하는데 그만두고 나오니까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딱 그만두고 2011년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뭐를 개발을 해요? 지금 개나 소나 사업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나? 플랫폼 사업한다고 얘기해요. 플랫폼 사업을 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고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물론 성공을 하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를 개발했냐?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으로 금융, 은행 돈 자금 이체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너무 복잡했어요. 인증서 없으면은 전송이 안 돼, 저기가 송금이.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예 컴퓨터로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쓸 수 있게 그럼 제가 간편 송금 시스템 금융 플랫폼을 개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비밀번호만 넣으면 송금이 되죠? 네. 숫자 4자리. 네. 그거를 제가 2012년도에 개발. 그리고 명함에다가 QR코드를 딱 찍어가지고 명함을 주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봐. 이 그림이 뭐냐고. 그때 당시에는 QR코드를 누가 찍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고 물어봐.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때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우고 나보고 하는 얘기가 가맹점에 가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저희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은 회원도 모일 거고 또
우리가 해온 학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지도 안 했죠. 보지도 안 했는데 스마트폰으로 결제한다는 얘기를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가능하면은 손에 장을 지져버린다 저한테. 그러니까 뭐예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불과 2, 3년 지나고 나서 어때요? 한 5년 지나니까 2016년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를 되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카드가 없이 결제를 한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죠. 제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이체를 하고 돈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해가지고 잘 되니까 뭐예요? 또 똥파리가 또 회원이 한 50만 명 돼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도와줬어요. 사업을. 뭐를 도와줬냐, 온라인 게임 업체, 온라인에서 먹튀하는 업체, 물품 사기죠. 또 보이스 피싱. 이게 성행하니까 뭐예요? 정부에서 통장 발급을 중지시킨 거예요. 신규. 지금도 안 되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때 수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 못하게 하니까 저한테 서비스가 저거 어때요? 자동으로 막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50만 명. 50만 명이 써버리니까 돈 10만 원, 20만 원인데 그게 2조 원이 돼요. 2조 원 움직여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손꼽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큰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대한민국은 참 법이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눈으로 보고 있지만 법이 뭐냐, 들이대는 잣대 같은 거. 누가 범죄를 하느냐에 따라서 법의 적용 조항이 틀리다. 그리고 고무줄법이라고 얘기해요. 한국 사람들 법이 누구한테 적용을 하느냐가 틀리고 또 어떻게 법 조항 적용을 하느냐 다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게 제가 온라인 게임 업체 수사를 하다가 뭐예요? 저희 법인 통장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게임 업체에 간 거예요. 근데 이미 4군데 검찰청에서 혐의 없다고 다 제가 통보까지 받은 거예요. 근데 검찰 중에서도 꼭 못된 놈들이 있어요. 다 검찰이 좋은 게 아니에요. 대구 서부지검에서 쉽게 얘기하면 자천된 사람이 아구지 탄광, 나쁜 데로 이렇게 발령난다고 그러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길을 피고 자기 실적을 올려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금액이 크고 하면은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검찰 시절에 수사를 사냥하듯이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냥이라는 건 뭐냐, 이미 목표물 타켓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놓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사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수사라는 거는 혐의가 있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범죄를 결론을 내버리고 수사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런데도 검찰은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막말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검사가 기소만 해버려도 그 사람은 신세 조져버린다고. 재판하고 불러다니니까. 근데 제가 온라인 게임 업체에 공범이라고 긴급 체포해요. 체포영장도 갈아뒀어요. 그게 대한민국 법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속이 됐는데, 구속이 됐으면은 기소 사유가 2가지가 있어요. 범죄 혐의가. 하나는 적금 및 저양도금액.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통장 만들어 가지고 카드 출금할 수 있는 걸 넘기면은 적금 및 저양도금액. 은행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넘겼다 그래가지고 적금 및 저양도금액으로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요. 보이스피싱인데 도와주면은 저한테 그런 혐의를 씌운 거예요. 네, 제 거 법인 저기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그쪽에 썼으니까. 그리고 2번째가 뭐냐, 금액이 워낙 크니까 전자자금 밑에 금융업을 무등록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초등학생이면 다 이해가 가요.
그 두 가지 범죄가 있다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게 다 무죄예요. 그러면 구속시킨 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말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한 번 구속을 시켜버리면요, 어떻게든 죄를 씌웁니다. 네, 거기에서 무죄 나와서 풀어져 버리면은 지금까지 발생되는 피해 보상에 대해서 누구 돈으로? 정부 돈이 아니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검찰에서 벌금, 범죄 수익 받은 걸 그걸 가지고 해야 돼요. 정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범죄 혐의로 하든 뭐든 하거나 벌금 때리죠. 그 돈, 그 자기네들 그 돈으로 운영도 하고. 그러면 그 돈을 30억에서 50억 줘야 되니까 어때요? 사법부는 검사, 판사, 변호사 다 똑같은 한 집안 식구예요. 한 집안 식구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데도 협상을 합니다. 변호사가 이 정도 선에서 하자, 이런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무죄 나왔는데, 저같이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 법정 구속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 3개월 반 만에 나온 거예요. 두 번 심리해보니까 판사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준 거예요. 7명을. 나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근데 구속을 안 시켜. 최은실이 구속됐어요? 안 됐어요? 살아있는 권력 장모도 구속이 됐어요. 범죄가 확실하니까. 저는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구속 안 시켜. 그러니까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도 마찬가지. 구속을 안 시켜. 구속을 시켜갖고 나중에 문제 돼버리면 그 사람 고가에서 까입니다. 그러니까 떠넘기기식 재판을 하는 거예요. 대법원 가가지고 4년 동안은 서류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4년 되니까, 만 4년 되니까 슬그머니 기각이 나요. 조용해지니까. 재판을 하면은 빨리 끝내줘야 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4년 가지고 있다? 저는 정부 범죄 혐의나 이런 게 정확한 이 숫자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거든요. 그런 거 다 있고. 그런데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 형태는 누구를 위해서 재판을 하냐? 자기네 검사들, 판사들, 하나의 이권 카르텔 집단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형태를 보더라도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길었던 거는,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템뱅크를 제가 운영하는 사람. 아이템뱅크는 어떤 회사냐? 이 아이템뱅크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하게끔 중개를 해주는 중개 플랫폼이에요.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면 가격이 싸질까요? 비쌀까요? 싸져요. 100% 싸집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디까지 싸지느냐? 온라인 쿠팡, 네이버보다도 20에서 60% 정도가 싸요. 근데 제가 유통을 처음 해봤다 그랬죠. 처음 해봤는데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어요. 저는 참 그때만 해도 유통 유자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싸기만 하면은 저희 플랫폼에 와가지고 회원가입 하고 많은 회원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1,000만 원. 오픈을 딱 해놓고 보니까 뭐라고 나와버리냐? 우리 아이템뱅크 중개 플랫폼은 돈도 없는 회사가 어떻게 대기업인 쿠팡이나 네이버를 이기냐? 거기서도 못하는 거를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싸니까 하는 얘기가, 거기는 먹튀하는 쇼핑몰 회사다. 안 알려져 있으니까 싸게 한다 그래갖고 돈 결제서도 갖고 물건을 안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먹튀하는 회사. 그래서 인프라 모집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템뱅크 중개 플랫폼은 실패했다고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저를 모집을 할 건가 제가 고민을 했겠죠. 네. 그 찰나에 양성모 회장이 토록서비를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언제? 작년 추석 때. 추석 때 12월 2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12월 3일까지가 연휴였어요.
10월 2일 날 저한테 회원이 10,000명 되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소비자 연합 회원들한테 다른 데로 떠나지 않게끔 묶어두려고, 쉽게 얘기하면은 못 떠나게 하려고 저희 아이템뱅크 쇼핑몰을 연합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만 모집을 하면 무조건 성공을 하는데 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초록섭이하고 연합을 하게 돼요. 근데 연합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 서비스만 제공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러기에 협의를 다 끝나고 중간에 협의하고 있는 2시간에 걸쳐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2사람이 저희 상담 협의 끝나면은 사업 설명 들으려고, 이 메이시는. 그래서 저는 끝나고 양성모 회장이 그런 거예요. 저녁 식사나 하고 같이 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5시가 좀 다 돼가니까 담배 하나 피고 올라간 거예요, 사무실에. 근데 우연히 저는 뭐예요? 기다리면서 거기에 사업 설명 한 거를 듣게 되는 거죠.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자리에서 사업한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예. 저는 엔지니어고 사업가고 이런 사업 해본 적도 없고 하는데 제가 또 체면도 있고 저한테 일이라고 부른 게 아니니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저녁 맛있게 먹고 집에 왔는데, 이거는 내가 사업에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은 모집해 주는 거 기다리지 않고 더 빨리 모집해서 더 빨리 성공을 하겠다 결단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일날 출근을 해가지고 우리 천왕문 부회장, 김병진 이사 2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우리 천왕문 부회장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 인프라를 모집을 하려면 다단계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만들어 달라고. 근데 제가 노예를 했어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네트워크를 하려고 그러냐, 다단계를. 그러다가 우리 아이템뱅크 상장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상장할 때 이미지 손상되고 주가 안 오르고 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소비자 연합을 들어봤을 때 다단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를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하게 됐는지. 다단계였으면 제가 안 했을 겁니다. 또 방판이었어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하게 된 거는 아이템뱅크나 초록섭이는 쉽게 보면은 쇼핑몰 회사예요. 쇼핑몰. 쇼핑몰 쿠팡이나 네이버나 소비자가 물건 사면은 반품 기간이 며칠인지 아시는 분? 새로 오신 분? 7일입니다. 7일은 왜 7일이냐? 내가 쇼핑몰에서 내 자의에 의해서 물건을 샀기 때문에 7일이에요. 반품 기간. 근데 방문 판매는 며칠이냐? 14일. 권유 판매를 했다 그래서 권유를 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일주일간은 더 준 겁니다. 14일이에요. 네트워크 판매는 3개월. 우리는 쇼핑몰이고 통신 판매만 가지고 있어요. 허가증이. 그래서 반품 기간이 7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든 또 앞으로 누구한테 홍보를 하실 때 그걸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7일 지나면 반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방문 판매인데 초록섭이나 아이템뱅크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게 되면 배송해주고 끝이에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주게 되면은 뭐예요? 방문 판매가 됩니다. 방문 판매인데 1단계만 주면 추천수당, 그냥 순수 방판. 2단계를 주면 뭐예요? 후원 방판. 3단계 이상을 주면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3가지 어떻게 유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품 기간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물건 구매하면은 뭐예요? 배송해주고 끝이죠? 수당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방문 판매법에 속해요? 통신 판매에 속해요? 통신 판매. 통신 판매예요. 초록섭이 통신 판매고 아이템뱅크도 통신 판매예요. 근데 수당은 우리는 어떻게 주느냐?
이 초록섭이나 아이템뱅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광고를. 그래서 DDM이라는 광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로 초록섭이가 뭐라고 얘기했냐, 광고를 해가지고 물건이 판매된 거에 대해서 80%를 내가 광고비를 주겠어,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광고회사하고 어디하고요? 초록섭이. 초록섭이가 영어로는 여기 요 안에 주소가 그린슈머예요. 초록섭이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초록섭이는 어떤 회사냐, 원자력 연구원에서 20년 동안 개발을 해가지고 연구소 기업을 만든, 그거를 유통하기 위해서 연구소 기업을 만든, 그게 주식회사 바이오메이신입니다. 바이오메이신은 원자력 연구원이 지분 30%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중소기업이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회사 바이오메이신은 원자력 연구원의 8호 기업. 1호 기업이 어딘지 아시는 분? 한국 콜만.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한국 콜만. 한국 콜마가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료를 갖다가, 화장품 원료를 갖다가 브랜드가 6,000개가 넘게 그런 OEM으로 생산해서 지금 유통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콜마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 당시에 1조 원이 있어요. 1조. 근데 지금 현재는 주가가 올라가고 얼마냐? 6조가 넘었어요. 근데 주식회사 바이오메이신은 원자력 연구원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했지만은 8호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회사가 앞으로 될 거니까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양하지 않고 로열티를 받고 중소기업에 넘긴 게 아니라 자체 연구소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만큼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메이신. 의학 신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소비자를 모집을 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제품은 더 좋은 제품이 얼마든지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업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품은 뭐예요? 더 좋은 것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학 신물질이 한국 원자력에서 20년 동안 개발을 했죠.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학 신물질이라는 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모든 원칙 특허를 다 등록을 해놓고 30여 가지 등록비 출원이 돼 있어요. 그 제품을 가지고 뭐예요? 초록섭이에서 유통을 하는데 그 지분 70%를 가지고 있는 게 코엔스. 코엔스가 7개 회사 중에 70% 하나입니다. 코엔스는 어떤 회사냐? 잘 아셔야 되겠죠. 코엔스는 지금 우리가 너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폐플라스틱, 비닐, 이거를 생분해 되게끔 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허라는 거는 제품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제품화 하기 위해서 기술을 등록을 한 거예요. 지적 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특허를 등록을 해놨는데 제품화 하기에는 아직 미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방사선 기술이 뛰어나니까 더 빨리 분해가 되게끔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제품화 하자. 이래서 원자력 연구원에 지분 50% 준 거예요, 특허권. 그러니까 원자력 연구원에서도 호엔스에 총판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총판권을 호엔스가 받아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200억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애터미로 넘길 뻔했는데 그걸 안 간 거예요. 애터미가 이미 조직도 있고 자금력도 있으니까 200억 이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안 준 거예요. 그거는 회사를 우리가 지금 초록섭이에서 물건을 사 쓰는 겁니다. 근데 소비자 연합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단체가 여러 개 단체가 있죠. 지금 정부에서 권장한 거는 뭐예요? 협동조합이죠. 혼자 사업을 하면 힘들고 성공할 확률이 떨어지고 하니까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중지를 모아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라 그래가지고
협동조합을 승인해 준 거예요. 자본력도 딸리고 하니까 그 조합을 우리가 여러 개를 뭉치게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연합이죠. 네. 우리는 소비자 연합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합해서 연합은 만들자 얘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소비자 연합에 참여를 하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소비자가 한 명일 때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10만 명이 되면요. 저는 10,000명이 될 때 벌써 힘이 생길 거라 하고 제가 제휴를 했죠. 네. 10만 명 되면은 저 같은 회사 같은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100만 명 되면은 거의 국내에서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 가지고 있는 회사들 다 올 겁니다. 줄 설 거예요. 저는 그게 반드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가능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지금 제대로 된 직장 생활 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한 분 계시네. 어떤 쪽에 죄송하지만 종사하세요? 예? 공무원이요? 아, 대단하시고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시고 했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얘기한 거예요. 현재 정부에서 노무현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 거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 주고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래요. 진짜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뭐라고 하냐? 기업은 목적이 뭐예요? 다 경영학 박사들만 계시고 기업은 첫째가 이윤 추구예요. 일자리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법으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가 8년 동안 생산직 일자리를 직원 채용 한 명도 안 해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전기차 라인 울산에 세우면서 처음 1,000명 모집했어요. 기업도 일자리 안 만들어요. 안 만든 이유가 뭐 같아요? 아니에요. 하도 우리나라는 강성 노조. 거기에다가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것보다 로봇을 도입을 한 게 더 효율이 커요. 기업은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효율이 떨어진 사람 골치 아프게 채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법으로 채용이란 법도 없고 단 채용을 해서 혜택은 줘요. 장애인 채용하게 되면은 혜택은 줘요. 그냥 몇 명을 채용해라 이런 법이 없어요. 일자리 창출 안 해.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다 100세, 150세, 40분. 진짜예요. 원래 인간의 수명은 38세예요. 원주민들 그러니까 10살만 돼도 막 결혼을 해요. 또 동남아 쪽에. 근데 의술, 과학 이 발전을 하면서 100세 시대이라고 얘기한 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15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명태 또 뭐예요? 정태. 평균 나이 아시는 분 여기서. 평균 45. 영예퇴직, 정년퇴직 합해서 퇴직 나이가 평균 몇 세인지 아세요? 52.3세가 한 명도 안 나오시고 52.3세예요. 명예퇴직, 정년퇴직 다 합해니까 52.3세에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건강하고 정신이 말짱하고 하니까 일을 해야죠. 할 게 없으니까 개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 사업 하면 자영업을 하게 되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노예가 되냐?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 혼자 요즘은 옛날에는 자영업을 해도 뭐예요? 종업원을 2명, 3명씩 채용했어. 지금은 70%가 혼자 1인 창업, 1인. 그러니까 뭐예요? 쉬지도 못하고 주구장창 문 열어야 해야 되고. 너무 골병 들고 정신은 희망이 없어져서 뭐예요? 그냥 포기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일자리가 나이 드신 분들 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일자리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없어져 버리냐. 앞으로 5년 되면은요, 지금 현재는 일자리 30% 없어져. 지금 제일 많이 일자리가 없어진 게 뭔지 아시는 분? 네? 일자리가 제일 많이 없어져 버린 업종. 분명 아니에요. 예? 은행. 은행 지금 콜센터. 콜센터가 지금 전화로 받아가지고 한 콜센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지금 어디 서비스 받으려고 물어보려고 하면 뭐예요? ARS 기계가 하고 있어. 기계가 답답해 죽겠죠? 안 돼요, 소통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완전히 일방통행이요. 네, 혼자.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AI 들어보셨어요? 네.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그런 일방통행인식 ARS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 지금 도입한 회사도 많이 있어요. 더 인생은 더 편리해집니다. 가능할 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일자리 없어져 버린 게 뭐냐? 우리 차 가지고 다 계시죠? 톨게이트에 돈 내고 가신 분 결제하고 한 분도 없네. 스마트 톨링이 도입이 되면서 캐셔들이 다 없어져. 그거 지금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는 거는 스마트 톨링이에요. 그 전에는 하이패스. 하이패스, 그 지금은 스마트 톨링이에요. 그게 요금은 정산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단말기에서 얘기해줘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어때요? 우리 마트 다 이용하시죠? 홈플러스 이마트. 거기 가면은 저도 수원에 사는데 수원시청역 옆에 거기가 좀 잘 돼요. 홈플러스 가면은 캐셔들이 18개 계산대가 있어요. 지금은 2개 있어요. 지금 셀프 계산대가 15개, 16개가 생기고 2명 캐셔가 있어요. 뭐예요? 그만큼 우리 눈에 우리가 관심이 없고 나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면서 봤기 때문에 지금 없어지고 있는데도 나한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하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이 보급률이 1위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네. 혹시 제조업 강국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 세계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에요. 일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그 다음에 2위 나라는 싱가포르.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변화가 되고 있는데 나 자신은 변하지 않아. 나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 대부분 사고가 나는 있는 재산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내 모습, 고정관념에 빠져있다. 처음에 스마트폰 나올 때 하는 얘기가 저희 어머니부터 그랬어요. 어머니가 지금 91세입니다. 전화기에 스마트폰 비싼 거 필요 없고 전화기 나는 걸고 받기밖에 안 한다 그랬어요. 60세만 넘어도 그랬어. 예, 컴퓨터 세대가 아니니까. 근데 2G폰 쓰고 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5G. 다 5G 요즘은 쓰면서 오히려 스마트폰이 친구가 됐어. 세상이 더 바뀌어가지고 더 잘 갖고 놀아. 유튜브 쇼트 보면서 혼자 재밌게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으려고 해서 뭐예요?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나만 변하지 않으면은 도태된다.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면은 혼자 빨리 죽어. 빨리 시대에 적응을 해야 돼. 적응은 못하더라도 뭐예요? 큰 돈을 벌려면은 앞서가요.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만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항시 뭐예요? 따라가는 사람은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적은 돈을 벌어요. 먹고 살만큼.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돈의 흐름을 알고 돈 냄새를 맡고 어디로 올 건지 알고 거기 가서 그물을 쳐놔요. 돈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지금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 사고가 깨어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때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는 가면 갈수록 벌어져 가지고 사는 레벨 자체가 달라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시간에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는 이제는 유통도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 앞으로는 뭘로? 온라인. 소비가 소득이 되는 프로슈머 비즈니스, 프로슈머 비즈니스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미 경제학자인 엘빈 투플러가 1980년도에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말은 프로슈머 비즈니스 한다고 얘기하지만 제대로 된 프로슈머 비즈니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네트워크 판매 어때요? 방문 판매원이에요.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라는 방문 판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단계가 됐든 후원 방판이 됐든 다 판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세일즈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소비자 연합이 갖고 판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판매하려면 개인 사업자 내가지고 판매하셔야 돼요. 네. 판매하셔도 돼요. 개인 사업자 내가지고. 가격 좀 붙여가지고. 근데 가격 붙여가지고 팔면은 판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회원 가입시키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내가 써보고 그거를 경험해 좋은 거를 광고하지 말라게도 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집안에 좋은 경사가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으라 그래도 가족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인간의 심리는 자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기본 심리예요. 그래서 좋은 물건은 하지 말라게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좋은 거를 홍보하라니까 안 해. 왜 안 하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홍보를 해봤는데 다 피해자고 랜스돼 버렸어. 그거는 좋은 정보를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나 자신만 생각했기 때문에 뭐요? 돈 벌기 위해서 나는 좋은 정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회사가 없어지고 회사가 사기치는데 내가 지가 있어요, 없어요? 서기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착한 분만 있어가지고 전부 회사가 다 사기친 거고 회사가 잘못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회사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돈 벌기 위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네. 저한테 잔소리 들으라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네. 아까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 6박 7일로 합숙하면서 IT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 집에 가서 한 번도 잠 못 잘 거예요. 예. 세상이 바뀌는데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다. 지금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들면은 우리 자율주행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자율주행이 지금 2.5단계 레벨 3까지 못 가고 레벨 2라고 얘기해요. 레벨 2 2.5단계가 되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현대에서 나온 제네시스 브랜드는 전부 자율주행입니다. 고속도로하고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근데 그게 앞으로 2, 3년 내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지금 현재 시내에서도 하고도 다녀요. 시범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계신 분들 대리운전 부를 필요가 없어져. 자율주행 하는데 대리운전이 못 들이죠. 그 다음에 운전에서 종사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600만 명이 넘어요. 600만 명이 완전히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30%는 남아있어요. 근데 뭐 할 거예요? 아까 자영업 하면 다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근데 100세, 150세 살으셔야 돼요. 복지제도가 잘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무조건 이 정보에 듣고 안 하시면은 소문에다 제가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회사에서 광고 수수료를 받고 어떤 제품을 가지고 하는지